공직자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 참여 경선을 실시해서 혁신적인 상향식 선출 제도를 완성하겠습니다. 또 공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각종 공천 비리가 확인되면 즉각적인 공천 취소와 출당 조치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3차 정치혁신안을 발표를 했죠. 네. 방금 보신 영상이 그 영상의 일부, 그 내용의 일부라고 보이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예, 아까 1차, 2차를 이제 2월 네. 초에 발표를 했고, 3차는 이제 특히 당에 초점이 맞춰진 정치혁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면요, 일단 국민의 참여를 넓히는 방향으로 많이들 이제 갔습니다. 이게 네. 지금 뭐 새정치 이후에 계속 바람인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그 두 개를 다 합쳐서 특히 온라인에 국민 참여를 많이 하는 네트워크 정당을 실현하겠다.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한 상향식 선출을 하겠다. 상향식 선출제도요? 상향식 선출제도라는 게 이제 위에서 흔히들 말하는 이제 낙점해서 공천을 주는 게 아니고 밑에서 당원이나 국민들이 의견을 많이 낼 수 있는 그 투표를 통해서 이제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겠다라는 내용이죠. 뭐 국회의원이든 기초의원이든 모든 것들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공천 비리의 적발 시에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책임 의원제. 그래서 의원들이 자기 전문성을 잘 살려서 대신 의원들이 국회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이번 혁신안으로 그 민주당이 항상 고질병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게 이제 계파 정치, 계파 너무 나눠져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혁신안으로 이게 좀 개선이 될 여지가 있나요? 이 정치 혁신안이라는 것 자체를 이게 계파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고요, 사실은.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더 깨끗한 정당, 그다음에 이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오늘 발표한 중에 가장 새롭다고 볼 수 있는 건 이 부분입니다. 공천 심사할 때 비리 혐의로 형사가 기소된 자를 공천에 배제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리 혐의로 선고가 나지 않아도 검찰이 해서 기소만 되더라도 공천에 배제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그 민주당 소속의 현역 기초단체장 중에도 상당히 많이 기소가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들에게 대해서도 공천에 배제할 수 있다라는 이제 내용이고 약간 좀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과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안이 1차, 2차 혁신안보다도 약간 좀 너무 새로운 게 없었다. 여기 보면 공천 과정에서 공천 비리가 확인되면 즉각 공천 취소하겠다.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해야 될 내용이고 내용을 보면 당 선관위와 윤리위에 외부 인사를 절반 이상 하겠다. 이것도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향시 선출 제도도 당원 50%, 국민 50%, 이거 새누리당도 발표를 한 거고 오히려 이거는 정치 혁신인 것보다 오히려 현역 의원들한테 너무 유리한 제도다. 이거를 상향식이라는 포장으로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상향식이라는 이유에 오늘 또 발표를 했고요. 오히려 정치 신인들은 입지가 더 줄어든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무슨 현역 의원들의 교체 지수도 반영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1차, 2차 혁신할 때는 나름대로 좀 이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많이 뺏는 안들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 3차 안에 있어서는 약간 이게 이제 마지막 혁신안이라고 하는데 이 앞으로 1차, 2차, 3차 안이 얼마나 또 실현이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궁금한 게 아마도 지금 이제 1심에서 기소만 되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한다. 이런 얘기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한 10여 명 정도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1, 2차에 비해서 좀 약하다 이렇게 동정민 기자 얘기했는데 당내에서의 반향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10여 명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전 궁금한 게 민주당에서 이런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새누리당하고 새정치연합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주당하고 서로 새정치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김한길 대표가 2월 3일, 2월 5일 그리고 오늘까지 벌써 3번에 걸쳐서 했는데 안철수 의원 정치개혁에 대한 경쟁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새누리당에서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민주당의 기본 취지에 아주 공감을 한다. 네. 아주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실제로 대부분이 우리나라 정치는 여야가 무엇을 아무리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상대당에서 이렇게 좋게 반응을 내놓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아주 좋은 반응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반응을 내놨는데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는 평가가 엇갈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철수 이제 후보 측에서 정책 연대는 하겠지만 선거 연대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관된 방침이죠. 일관된 방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우리도 이렇게 새 정치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러면 니네가 말한 새 정치랑 우리가 말한 새 정치가 비슷하면 선거 연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새누리당의 약진을 막기 위해서는 선거 연대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엮어 나가기에는 이 지금 말한 혁신안이 좀 약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이라도 기초선거 공천을 하지 말자. 아니면 뭐 세비 문제를 얘기하고 불체포 특권 얘기도까지 얘기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정청래 의원은 뭐 정치 혁신안도 중요하지만 야당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일단 안철수 문제랑 연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도 있고 또 아까 말한 좀 개파 문제에 있어서도 좀 김한길 대표보다는 좀 여러 가지 또 보강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이런 다양한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4일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각 당에서 내세운 전략들이 조금씩 이제 다른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화면을 먼저 준비했는데 화면을 먼저 보시고 그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지방 정부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그런 차분한 선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의 완결판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 대한 평가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득권을 강화하는 정치적 담합을 타파하고 정치 구조를 개혁하겠습니다. 각 당에서 다 지방선거 얘기를 하지만 방점이 다 다르게 찍혀 있습니다. 그 새누리당에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를 하겠다. 중간평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굉장히 그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정치연합에서는 그게 아니라 낡은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 각 당의 전략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낡은 정치 타파론. 네.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새정치하고의 또 이렇게 대척점 그대로 연결되는 대목인데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선거는 흔히들 3요소가 있다고 하죠. 인물, 구도, 바람. 이 세 가지가. 인물, 구도, 바람. 바람이요. 그러니까 인물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저번 선거에서 안철수라는 후보가 워낙 뜨면서 박원순 후보가 사실상 시장이 바로 당선된 것 같은 인물이 있고 구도도 뭐 지금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 같은 구도가 있고요. 바람 같은 경우는 이제 새정치 바람. 이게 이제 3요소라고 하는데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하는 건 좀 많이 이르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 약간 안철수 이 신당 새정치 연합이 약간은 좀 침체기에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한 3요소에 있어서 인물 부분에 있어서 아직 뚜렷한 주자가 선두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수도권 혹은 뭐 호남 영남 쪽에서 대표 주자 특히 1위 정도. 저희가 뚜렷이 떠오르는 인물군이 안 보이는데 그 인선이 그렇게 더디게 되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게 다 엮여 있습니다. 사실 인물이란 거는 어쨌든 새정치연합에 가서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면 거기에 당선이 될 만한 이제 지지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안철수의 새정치연합이 새정치에 대한 뚜렷한 사항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선거 구도를 새정치와 구정치로 몰아서 본인들이 새정치를 차지하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구정치로 넣어야 되는 지금 구도 싸움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당 창당이 아직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새정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당 지지도가 약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인물 영입은 조금 더 어려울 거라 보고요. 근데 아직 뭐 지금 흔히 나오는 후보 중에 부산의 뭐 오고던 후보라든지 지금 경기의 김상곤 교육감 이런 사람들은 영입하면 또 충분히 본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좀 더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중간평가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서서 새누리당은 지방정부 심판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방정부를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배경은 뭡니까? 이게 중간평가론에 이제 맞으면 정권 안정론인데 사실 이제 대통령 지지도가 한 50% 이상 나오고
당 지지도보다 오히려 높기 때문에 그렇게 구도로 가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 새누리당의 가장 큰 고민은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어쨌든 현역 광역단체장들이 많습니다. 서울의 박원순, 인천 송영길, 충남의 안희정.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 현역단체장의 재선율이 85%가 넘거든요. 그만큼 인물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히 야당이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면 새누리당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현역단체장들의 지방정부가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깨트리지 않으면 인물 대 인물 구도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 개혁론 이걸 들고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앞으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각 당에서 지방선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전략을 살펴봤습니다.